말갈은 마안이다. 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이번 내용은 말갈은 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갈은 어떤 존재일까요? 고구려에 복속해 주로 고구려의 하층민을 담당했던 집단 거란에게 망하고 후일 여진족이 되어 금과 청나라를 세운 집단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갈이 고구려와 연합하여 발해를 세웠지만 말갈에 대한 고대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에 순임금 때 숙신이 도라사를 주었으며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위서에서는 음루로 나오는데 부여의 동북 천렬이 대해와 접하고 남으로는 부곡저와 접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중국 흑룡강 일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범협이 편찬한 후한서에서도 음루라 하였고 대체로 삼국지 위서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숙신의 옛 땅이라는 것을 부기했습니다. 475년 부기에서 편찬한 위서는 물길이라 하였고 수나라 때 말갈이 등장합니다. 즉 중국의 기록으로는 숙신, 음루, 물길, 말갈의 순서대로 명칭이 변하였고 이런 주장이 한동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말갈의 변천사의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 개국년인 기원전 37년에 나라가 말갈 불악과 인접해 침략을 염려하여 물리치니 말갈이 겁내어 감히 침범치 못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말갈이 당시 고구려 인근에 이미 존재했으며 광개토대왕 비문의 왕이 장수를 보내 숙신의 땅을 시찰했고 이후 숙신이 조공했다라는 기록에서 숙신은 광개토대왕이 활동했던 5세기까지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본기를 보면 지마이사금 14년인 서기 125년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침입해 관민을 많이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백제본기는 이보다 앞선 온조왕 3년인 기원전 16년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침입한 데 이어 온조왕 8년에 위례성을 포위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조왕 13년에는 백제의 동으로는 낭랑이 있고 북으로는 말갈이 있어 강토를 침략해 편한 날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종합해보면 말갈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 영토도 흑룡강성 일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처럼 말갈의 근거지가 현재의 만주 지역에만 있었다면 말갈이 신라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부여와 고구려를 통과하는 먼 길을 올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말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히 숙신의 옛 땅에 살고 있었던 말갈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분포했던 말갈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히 고구려에 복속된 하층민으로서 고구려가 필요할 때마다 군사력을 동원하는 무장 집단이었을까요? 고구려는 맥족, 부여는 예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맥과 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예맥이 한 혈통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 민족의 주류는 예맥과 한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갈은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백제와 신라를 자주 괴롭히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고구려 편이 되어 많은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큰 세력이었던 것을 감안하다면 우리 민족의 주요 구성원에서 말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하기 전에 만주와 한반도의 주요 인적 구성원은 말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 중국의 석학이자 역사가였던 부사녀는 숙신은 조선이라고 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자인 정약용, 정인보, 신채호 선생 등도 이미 숙신, 조선, 주신을 같은 의미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문자가 통일되지 못해 고대 한국어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음차가 발생합니다. 발음을 차용하여 한자를 적다 보니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를 기록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조선, 숙신, 주신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각각 차오센, 수션, 주센입니다. 놀랄 정도로 발음이 유사한데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유사한 국명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선, 숙신, 주신은 동일한 말로서 중국 사서에서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영토의 변화는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조선의 국력이 강할 때는 요서와 한반도를 장악한 대제국이었지만
연나라의 징계에 패배하여 고조선의 영토가 유동으로 물러나고 이후 서기전 108년의 한무제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고 맙니다. 당시 한나라가 고조선 땅에 사군을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고조선 유민들은 한나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조선 숙신 부여라는 이름으로 남거나 혹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신라, 백제, 가야를 건국하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갈 또한 조선이 망한 후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서 소규모의 부족 연맹체로 존재하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강력한 고대 국가의 성장 속에서 각각 다른 나라의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조선이 존재할 당시 고조선 남부에 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중국 문헌에 나옵니다. 이 진국에서 마한, 진한, 변한이 나왔으며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말기 학자였던 최치원이 남긴 다른 기록을 인용합니다. 이 기록에서 최치원은 마하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치원은 당의 유학생으로 가서 그곳에서 관직을 했으며 황소의 별난 때는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세를 떨친 후 신라로 돌아온 동시대의 최고 학자였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련은 최치원의 기록을 남겨 후세인들에게 마한의 위치를 밝힐 단초를 마련한 셈입니다. 최치원은 9세기 말엽에 활동했던 신라시대의 대학자로서 고대사의 기록을 남겼던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많은 정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이러한 옛 성인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련은 고구려 땅에 마읍산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마한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단언합니다. 마읍산의 위치를 고사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신당서 고려편 당나라 고종원년인 661년 기록에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마읍산을 빼앗은 후 평양성을 포위했다 하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문무왕 12년인 672년 나당전쟁 당시 당나라 군대가 평양에 주둔하고 한시성과 마읍성을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기록에서 볼 때 마읍산은 평양성 인근에 존재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시성이라는 명칭도 의미심장합니다. 말 그대로 한이 시작한 성이기 때문에 한이 처음 건국한 곳 혹은 한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이라는 이름은 대략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중국 기록에 보면 중국이 사만의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고조선 말기부터였습니다.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휘서 오한동 이전에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궁인들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한왕을 칭했지만 절멸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위치는 대방의 남쪽, 동서가 바다이고 남으로는 외가 있고 마한은 서쪽, 진한은 옛날 진국으로 마한의 동쪽이며 변하는 진한과 잡거하며 외와 접한다고 했습니다. 삼국지의 기록을 시작으로 5세기 초에 편찬된 후한서에도 사만에 대한 기록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사만의 위치에 대해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과 설명이 너무도 명백하고 뒤이어 나온 백제, 신라, 가야의 입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반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록을 인정한다면 마한의 위치에 대해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한의 이름이 시작될 당시에는 마한의 일족이 마읍산에 있었지만 이들 지역에 강력한 외부 세력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입니다. 즉 마한의 일족이 평양에서 이주한 후 그중 일부가 한반도 남부를 터전으로 삼았고 이어 진한과 변한이 이주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삼국유사와 중국의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한국인들은 마한이라는 발음을 어떻게 했을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보면 한자로는 말하고 읽지만 한국어로는 말이라고 발음했을 것이고 한은 지금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간, 가한 등이라고 발음했을 것입니다. 한의 발음이 한이 아니라 칸, 간, 가한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일본어 발음은 칸코쿠라고 하듯이 한의 발음이 한이 아니라 한의 발음이라는 것을 일본인들은 남겼습니다. 신라의 거서간, 마립간, 각간, 가야의 구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이라는 것은 국명이 아니라 왕이나 그에 준하는 이들에게 붙이는 호칭이었고 마한은 당시 마한의 수장을 일컫는 것으로 말칸, 말간, 말간 등으로 불렸는데 이를 한자로 마한이라고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록에는 마한을
말한 모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기록자에 따라서 음차를 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마한 대신 말칸이라는 발음을 듣고 나면 저절로 말갈이 연관되어 나올 것입니다. 당시 마한이라는 한자어를 몰랐던 토착민들은 말칸이라고 일컫다가 혹 어떤 이는 물길이라고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말갈이라고 하다가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말갈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라는 발음이 많은 과정을 거쳐 한글로는 서울 혹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양, 한성, 경성으로 변하듯이 말칸이라는 발음 또한 말갈로 변했든지 혹은 말칸이라는 말을 음차하여 말갈 또는 마한이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구원하면 만약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는 서울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고 한양이나 한성을 더 잘 알고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면 실학자 박제가처럼 서울이라는 한자를 음차하여 서울이라고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글도 창제되지 않고 박제가의 기록도 없다면 어떨까요? 기록자가 서울을 음차한 방식에 따라 서라벌, 서나벌, 쇠벌이라고 남길 수도 있고 또 서구어를 좋아하는 기록자는 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발표일에 사마란치 위원장처럼 세올이라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에 없는 한국이라는 말은 역사에서만 존재할 것이고 대신 서구어가 더해져 한자로는 한국이나 대한민국, 서구어로는 코리아 꼴에 사우스 코리아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후세인들을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토착민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보다 언어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겪었을 테고 마한, 말한, 말칸, 말갈 등으로 발음이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긴 시대 속에서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마한이 말갈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당시를 기록한 역사서가 부족하기에 어느 누구도 딱 부러지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국사기에는 마한과 말갈을 다른 존재로 기록한다는 데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서는 말갈은 강한 무력을 갖고 있어 주로 북쪽에서 침입을 하는 존재이지만 마한은 백제와 신라와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온조왕 27년인 서기 9년에 백제에 의해 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백제 본기와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마한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마한 연맹체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렀고 마한의 구급이 백제에 함락되었음에도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마한의 일파들이 존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대왕 69년인 서기 121년에 왕이 마한 예맥의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현도성을 포위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다음 해인 70년에는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편찬자는 백제 온조왕 27년 햇수로는 102년 전에 이미 마한이 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제 다시 고구려 왕과 함께 군사 행동을 하니 망한 후 재건국한 것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록에 편찬자는 이를 기록하기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102년 전 백제에 의해 망한 후 백제와 신라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던 마한이 102년 후에 지리적으로 아득히 먼 요동에서 다시 나타났을까요? 그동안 마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에 대한 결론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단합니다. 마한에 어떤 신묘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태조대왕의 역사를 기록한 당시의 고구려 사관이 말칸의 음차를 말갈이 아니라 마한으로 기록한 까닭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백제와 신라는 당시 고구려가 마한으로 기록했던 것을 말갈로 기록했던 것이고 후일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접어들어 마한 대신 말갈로 음차해서 기록을 변경한 것뿐입니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마한과 말갈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지만 최근 마한과 말갈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거란고기에 마한과 말갈이 같은 말이라는 기록도 나와 마한이 말갈이라는 사실에 힘을 더 주고 있습니다. 한때 발해의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 외면받다가 이제는 통일신라와 더불어 남북조 시대를 연 새로운 역사로 진화했듯이 언젠가 말갈은 바로 마한이며 한반도 전역과 만주의 토착 세력이자 실질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역사서의 숙시는 말갈이라 했고
부사년, 정약용, 정인보, 신채호 등은 숙시는 조선의 다른 이름이라 말했으니 말갈은 곧 고조선의 후예가 되며 마한은 말갈의 음을 차용한 것이니 마한 또한 고조선의 후예가 자리 잡은 것이 됩니다. 즉 이들은 모두 칸이라는 수장과 함께 존재한 고조선의 토착민이자 우리 민족의 본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